저에게는 자녀가 둘 있는데 귀여운 둘째 아들 6과 벌써부터 철이 들어 늠름한 첫째 딸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다 컸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애는 아직 중학생이고 첫째는 이제 겨우 고등학생입니다. 3살 터울로 각자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이번에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남편은 이상한 걸 만났지만 제가 아이들은 잘 키웠구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들 정도로 참 미래가 밝은 제 아이들이에요.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미래가 밝은 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 무슨 걱정이 있나 싶을 거고요. 그게 참 자식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자란다고 해서 부모가 모두 믿음직스러운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저를 제쳐두고서 제 남편이란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분명 남편도 갓 결혼했을 무렵에는 정말 저를 살뜰히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힘든 일 하지 말라니까. 여보는 그냥 여보 할 일만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런 굳은 일은 남자가 다 맡아서 하는 거야. 이런 말을 매번 하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첫째를 가지고 둘째를 낳은 직후부터는 정말 이전과 달리 태도가 180도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말이죠. 저한테 아이들의 육아를 모두 시켰거든요. 게다가 집안일도 제대로 분담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가관이긴 했습니다. 제가 어쩌다 힘들어서 이것 좀 도와달라 요청을 하면 말이죠. 남편은 이런 식으로 반응하곤 했거든요. 여보, 오늘 하늘이 유치원에 등교 좀 시켜주지 않을래? 내가 오늘은 정말 시간이 안 나서 그래. 요즘 애들 시험 기간이라 많이 바쁘잖아. 오늘만 부탁할게. 넌 무슨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벼슬이냐? 허구한 날 나한테 애들 등교 부탁하질 않나? 집안일을 다 해달라고 하질 않나? 나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당신 정말 웃긴다. 지금 애들 보기 귀찮으니까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건 모를 줄 알아? 됐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시간이 없다고 변명이나 하든지. 애들 앞에서 더 이상 일 키우기 싫으니까 그냥 이쯤 해. 이런 남편임에도 헤어지지 못하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 그 길로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거든요. 아버지라는 인간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고 한 번도 제 양육비조차 챙겨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 혼자서 힘들게 저를 키우셨죠.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될지도 충분히 잘 알게 됐고요. 제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절 살뜰히 키워주신 고마운 친정엄마를 이전보다 조금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항상 마음에 걸려서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바로 친정집으로 가서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엄마와 함께 지내다 집으로 오곤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남편에게 대판 화를 내게 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란 놈은 제 이런 사정을 다 알면서도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이런 말들을 꺼내더군요. 당신 올해도 거기 장모님 댁에 가서 명절 지낼 거야? 이제 그냥 명절에는 각자 알아서 서로 부모님 챙기자. 그리고 언제까지 너네 친정집에서 그렇게 시간 보내고 다닐래? 너 출가회인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고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당신 친정에 기웃거리면서 살래? 당신 그거 무슨 의미야? 지금 내가 우리 집에 가는 게 못마땅하다 이거야? 당신 정말 미쳤니?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면서 살라고 할 수가 있어? 아이, 됐다. 됐어. 그냥 앞으로 각자 알아서 각자 집 명절 챙겨 그냥.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부모님 모시자고. 각자 도생. 무슨 말인지 알지? 전 남편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더군요. 각자 도생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그리고 남편은 애초에 친정엄마에게 신경을 쓴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니 너무 우습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며느리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둥, 제대로 좀 하라는 둥 아주 입이 뚫렸다고 말을 그대로 내뱉어버리더군요. 나도 이제 명절에 좀 편하게 살자. 당신은 당신 집이니까 그 집이 편하겠지. 나는 그 집 하나도 안 편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명절에는 내 집에 가서 알아서 잘 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그 집에 가서 당신 마음 편하게 지내라고. 당신 그 말 지금 우리 엄마는 신경도 쓰기 싫다 이 말이지. 사실 남편이 친정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짐작가는 바가 있었거든요. 제 친정엄마는 젊었을 적에 선생님을 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버릇을 못 버리고 항상 남들에게 바른 소리, 훈계를 하곤 했죠. 그렇다고 무작정 훈계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대상으로 제 남편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게 문제였죠. 엄마는 항상 남편의 잘못된 모습, 그릇된 모습들을 보고선 잔소리를 쉬지 않으셨거든요. 참 당신이란 사람 쉽다 정말. 지금 우리 엄마 잔소리 무섭다고 우리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거지? 당신이 지금 애야? 그리고 잘못된 버릇들을 지적하는 게 그렇게 듣기 싫어? 그러면 당신이 고치면 되잖아. 애들도 안 하는 행동을 당신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하지. 나도 이제 나이가 40 중반이야. 근데 장모라는 사람이 그런 잔소리 늘어놓으면 듣기 좋겠냐? 그것도 애들 앞에서. 그러게 애초에 잘하지 그랬어. 애들 따라 배울까 싶어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 됐다 됐어. 말을 말어. 그냥 당신은 그 집안에 가서 편히 쉬고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난 이번 명절부터 그냥 우리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 거니까. 예전에 남편이 뒤집어졌던 게 식탁에서 친정엄마가 손주들 젓가락질 교육을 하는데 남편이 젓가락질을 못하거든요. 자꾸 애들이 남편 보면서 젓가락질을 이상하게 하니까 보다 못한 친정엄마가 한마디 했었고요. 그것도 식사 마치고 애들 없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거였고 본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난리치니까 애들도 다 듣게 된 건데 그전에도 옷차림이나 면도해라 등등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젓가락 일이 제일 크긴 했어요. 그러다 사건은 친정엄마가 아프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엄마가 저를 조금 늦게 낳으신 편에 속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이돌 키울 동안 엄마 역시 나이를 먹게 됐죠. 이런 나이 때문인지 엄마 건강은 평소에도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의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엄마에게 가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아이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당분간 할머니 건강 때문에 친정에 자주 갈 것 같다고 말이에요. 애들은 오히려 할머니 괜찮냐며 걱정했고 친정엄마는 또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손주들 걱정을 하셨죠. 너 이렇게 자꾸 집 밖에서 외박하고 그래도 되는 거니? 애들은 어쩌고? 지금 한창 케어가 필요한 애들인데 네가 이렇게 밖에 나돌아다니면 어떡해? 너도 애들 가리키는 입장이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면서 나는 괜찮다니까. 엄마, 지금 엄마 상태를 보고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애들도 나보고 할머니 보러 가래. 자기들이 집에서 안절부절하는 내 모습 보기 더 안쓰럽다고 애들도 엄마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회복할 걱정만 좀 하세요. 그래도 나만 신경 쓸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다. 너네 시댁에선 너한테 눈치 주거나 그러지 않든. 너 안 그래도 김서방이랑 사이도 지금 별로 좋지 않잖아. 내가 잘못했지. 그냥 김서방 하는 행동 눈 감고 지냈으면 될 것을. 그게 무슨 말이야. 그이랑 사이에 왜 엄마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해.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마시고 그냥 엄마는 몸 건강히 다시 애들하고 지낼 생각만 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래도 너무 이 엄마만 신경 쓰지 말고 집도 살들이 잘 챙겨. 너 이렇게 계속 집 비우다간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니? 아픈 몸을 하고도 내 걱정, 손주 걱정하는 엄마 모습에서 마치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아 보여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의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전했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얼굴이라도 좀 비춰. 엄마가 당신이랑 내 사이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알아? 아픈 사람한테 계속 걱정 끼칠 거야. 다음 주에 시간 내서 한 번이라도 들려줘. 내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남편의 이런 제 간절한 부탁에도 이전과 전혀 달라진 태도가 없었죠. 아픈 엄마를 보고서도 그건 내 부모가 아니라는 식으로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TV나 보고 있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이 있건 말건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지금 사람이 아프다는데 그깟 TV가 눈에 들어와? 당신 분명 이번 주엔 시간 내서 나랑 같이 엄마 얼굴이라도 보자고 그렇게 부탁까지 했잖아. 내가 봐서 뭐하게. 아프다는 사람 보러 가면 기나 빠지지. 이놈의 집구석. 알았어. 그냥 내가 나가고 만다. 나가고 말어. 이날 남편은 제가 큰 소리 한번 쳤다고 그대로 집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소식도 없더군요. 이렇게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난 뒤 계속해서 엄마 집을 들락날락 하던 저는 엄마가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편지로 말이죠. 아픈 몸을 하고도 펜을 쥐어 글을 쓰고 제게 그 편지를 붙여달라고 하는 엄마를 보며 끝내 궁금해서 누구한테 보냈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 편지 누구한테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야? 예전에도 계속 주고받았던 사이야? 혹시 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예전에 그냥 알던 사람이야. 엄마가 한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내 이야기 동무가 되어준 사람이지. 그런 엄마의 미소에 그래도 엄마가 말년에는 혼자서 쓸쓸히 보내지 않겠구나 싶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안심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죠. 저는 끝내 이 편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이름 석자와 그 사람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다가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그 편지의 주인공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런 엄마의 모습에 정말 평생 흘린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 저라도 쉽게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일 순 없었어요. 엄마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뒤로 아이들 몰래 숨어서 많이 울었죠. 남편이란 놈은 분명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제 연락에도 첫째 날이 다 가도록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놈에게 이제는 있던 정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조문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 남편은 어디 있냐며 물었으니 말이에요. 생전에 참 많은 가르침을 저한테 주셨던 분이 이렇게 먼저 가버리셨네요. 그나저나 혹시 이혼이라도 하셨어요? 남편 되는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한 무리의 대표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묻자 제 근처에 있던 다른 조문객이 달려오더니 속닥거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 사람아, 눈치가 있으면 그런 말을 꺼내지 말어. 딱 봐도 지금 남편이란 사람 굿배기도 안 보이는데 속 뒤숭숭한 사람한테 그걸 물으면 어쩌나.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넘겨. 그러자 제게 질문했던 남자는 아차 싶은 표정으로 미안하다며 다시 돌아갔죠.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니 너무 부끄럽고 괜히 엄마 얼굴에 먹칠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엄마의 장례식에는 첫날부터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예전에는 호랑이 선생님이라 불리던 엄마였는데 학생들이 가르치는 그 마음만은 진심이란 걸 다들 알았는지
예전에 사고 많이 쳤던 아저씨나 엄마를 쪼르르 찾아와서 울던 아주머니가 눈에 쏙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지 조문객의 대부분은 엄마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그들 앞에서 남편의 부재를 보였으니 엄마한테 먹칠을 해도 아주 검게 칠해버리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 그지없었죠. 그렇게 장례식 이틀째, 첫날 그렇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남편은 부끄럽지도 않은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제 옆에 떡하니 서더군요. 그런 모습에 황당한 저는 남편에게 물었죠. 당신 내가 어제부터 우리 엄마 장례식이라고 보낸 문자 확인도 안 했어?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연락이 안 돼? 당신 뭐 밖에서 나 몰래 바람이라도 폈니? 뭐하고 다녔길래 그래? 바람은 무슨 바람? 남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연락 끊기기도 하고 그런 거지. 당신은 무슨 항상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생각해? 돌아가신 장모님이 들으시면 딸 잘못 키웠다고 한탄하시겠다. 당신이 뚫린 입이라고 감히 우리 엄마를 그 입에 올려? 첫날부터 자리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래 무슨 대단한 일이 있으셨길래 연락도 제때 못 받았는지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도 엄마 장례식장에서 언성 높이긴 싫어서 조용히 조곤조곤 남편에게 따져 물었지만 남편은 제 물음에 단 하나도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자리를 옮겨 장례식장 입구에 서서 자리를 지키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이 하는 일은 더 어이없게도 엄마의 부조금 장부 관리였어요. 첫날에 부조금이 적힌 장부를 이리저리 살펴보는 남편을 보고 부하가 치밀어 저도 모르게 쿵쿵거리며 남편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장부 넘기는 손에 탁 잡고서 물었어요. 무슨 낯짝으로 왔나 싶었더니 그냥 우리 엄마 부조금이 궁금해서 왔니? 왜? 돈이라도 뚝 떨어져서 곤란한가 보지. 넌 진짜 애가 왜 이 모양이냐. 그냥 어제 어떤 사람이 왔나 싶어서 장부 좀 살펴보는 거야. 왜? 네가 그 장부 살펴보고 이름만 보면 누가 누군지 알아서? 어제 온 사람들 대부분 우리 엄마 학생들이었어.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 태반. 그러니까 그 장부에서 당장 손 떼. 감히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장부를 건드려. 왜? 나는 장모님 사이도 아니냐? 당신이랑 내가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당연히 나도 이 장부 볼 권리 있지. 그럴 염치가 있었으면 당신 가정이나 똑바로 책임져. 애들 버려두고 집 나간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권리를 주장해. 그렇게 남편과 티격태격한 뒤에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첫날부터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던 저였기에 더 그랬을 수도 있었네요. 그렇게 남편을 다시 구석으로 밀어놓고 조문객을 받던 제게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따님분 맞죠?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얼굴도 까먹겠네. 그나저나 인생이 왜 이리 파리해요? 어제 많이 힘들었나 보네. 일단 저기서 잠깐 몸이라도 뛰면서 좀 쉬어요. 저는 이런 노신사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하려 했지만 노신사는 끝내 제가 걱정이 된다며 제 팔을 붙들고 장례식장의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군요. 여기라면 사람들 눈에도 안 띄고 잘 쉴 수 있을 거예요. 편히 누워서 한숨 돌리세요. 어르신은 누구길래 저를 이렇게 챙겨주세요. 혹시 저를 아세요? 아까 저를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 제가 예전에 선생님에게 신세를 졌거든요. 당신이 이만큼 한참 어릴 때나 봤었으니 기억 못할 수도 있겠네요. 노신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말을 걸었지만 노신사